우리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지배했던 적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여러 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를 데리고 중국의 연변으로 향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연변도 한국과 똑같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의 통계학자 조안나예요. 전 동료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일상생활을 할 때도 감성적으로 휘말리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다방면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일상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죠. 친구는 항상 같이 만났던 곳에서 보자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격이나 맛, 서비스 등을 고려해 새로운 맛집을 찾는 걸 선호해요. 제 시간이나 돈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에서 얻는 추억은 항상 지금밖에 없으니까요.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구 주제를 결정하거나 관심 분야나 선형 연구들을 분석할 때도 10일 가장 유망한 분야를 고르는 것, 연구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걸 고민하죠. 저는 항상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선택에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자부해요.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생각을 분석하고 검토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일관된 태도로 저는 제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지를 고르는 거였죠. 아시아 여행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마침 휴가 시간이 겹쳐 미루던 여행을 하자고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거든요. 어디가 좋을지 제가 찾아보기도 전에 함께 가는 케이트는 한국이라고 이미 장소를 결정하더군요. 전 당황했어요. 한국을 미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알지만 여행을 갈 정도로 궁금하거나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케이트는 한국을 좋아했어요.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예상은 적중했죠. 무조건 한국을 가야 한다고 케이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굳이 한국을 가야 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없었어요. 휴가 기간은 정해져 있었고 한정된 시간 동안 아시아를 방문해야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었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는 비행기 값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행기 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원했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만큼이나 땅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인접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중국은 땅이 넓은 만큼 여행할 곳들도 많았어요. 지역이 넓으면 그만큼 특색 있는 장소도 많아 선택의 폭도 넓기 때문이죠. 심지어 민족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케이트가 좋아하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지역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방면에 검토한 결과 아시아를 간다면 중국을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를 설득했어요.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과 도시를 구경할 수 있는 중국으로 가자고요. 어차피 중국에 가도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을 마지막으로 들르면 서로 원하는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트는 물론 탐탁지 않아 했어요. 한국을 열흘간 여행해도 충분히 둘러보지 못할 텐데 중국을 간다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케이트 역시 중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알려줬어요. 케이트는 썩 내켜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평판이 있어서 저를 믿는 눈치였어요.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했을 테니 그렇게 하자고 답했죠. 그렇게 케이트와 중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BASES 중국 공항에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케이트와 전 꽤 괜찮은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히 깔끔한 공항에 둘 다 만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 같이 오는 해외여행에 상당히 들떠서 빠르게 숙소로 이동해 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베이징 공항을 떠나 도심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눈과 목이 너무 따가웠죠. 안개가 낀 건지 희뿌연 베이징 도시를 보는데 무언가 잘못된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는데
모두들 마스크를 거나 방독면 같은 걸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눈과 목이 따가운 게 도심의 공기가 좋지 못해서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숙소로 이동해 짐을 내려놓고 식사를 밖에서 하기로 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을 변경해야 해서 구글 지도를 찾아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지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구글 지도를 찾을 수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되어 별도로 준비해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전 해외여행도 처음이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일부 차단한다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지 못했죠.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을 겪으며 저 역시 당황했고 충분한 자료를 다시 찾을 때까지 숙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도심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던 저는 상심할 케이트를 생각해 한국 도시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서 실망하기 전에 한국인이 많다는 연변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연변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이동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택시기사가 다가왔어요. 어디로 이동하냐고 영어로 짧게 물어보는데 중국어 자체의 발음이나 억양이 달라서 그런지 쉽게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래도 베이징 공항에서 택시 잡는 게 어려웠던 경험이 떠올라 먼저 말을 걸어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알아봤을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비용이 많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숙소에 들려 우선 짐을 풀고 전체적인 관광을 시작할 마음으로 기분 좋게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어요. 분명 10분이면 가는 거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15분이 지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죠. 구글 지도를 펴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 20분이 걸려 숙소에 도착했어요. 고스란히 택시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더군요. 마음속으로 역시 한국에 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좋지 못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 정해준 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케이트 모두 미간을 찌푸렸죠. 방문을 열었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도무지 어떻게 머물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고 말았어요. 너무 더러운 화장실은 청소가 안 되어 있었고 방 안위의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았거든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건 말없이 케이트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케이트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어를 사용하는지 몰랐다며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가 한국인의 도시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도 영문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 좀 전에 방 귀를 전해준 숙소 주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펴고 숫자 2개를 나타내는 것처럼 손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저와 케이트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무슨 소리냐는 동작을 취했죠. 그러자 방 이곳저곳을 가르치며 손가락 2개를 잡고 저희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번역기를 켜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보니 예약한 방보다 더 큰 방을 줬으니 2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였죠. 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했어요. 큰 방이라도 상태가 좋다면 모를까 방이 귀여. 지저분한 쓰레기까지 더 많은 것 같은 아이아이 상태의 방을 비싼 돈 주고 머물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원래 가격으로 머물러도 머물지 말지 케이트와 상의하려 했어요. 그런데 2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라면 당연히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케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케이트가 먼저 위약금을 지불할 테니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결국 예약했던 금액의 반도 못 찾고 다시 공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트는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오는 내내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군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만 꺼냈을 뿐이죠. 결국 계획했던 중국 여행은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한 채 취소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베이징을 시작으로 마지막 연변까지 어디 하나 생각했던 대로 흘러간 적 없기에 중국 여행을 더 하자고 고집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믿고 가고 싶던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여행 왔던 케이트에게 너무 미안했죠. 돈도 돈이지만 소중한 휴가를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케이트는 저에게 더 이상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 케이트 눈치를 보며 연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 바빴죠. 그런데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케이트에게 결국 제가 먼저 한국에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혹시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 며칠 더 묵고 가자고 말했죠.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국까지 오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휴가를 며칠만 미뤄도 중국 일정을 빠르게 끝냈으니 한국을 관광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별다른 화도 내지 않던 케이트는 결국 한국에 가자는 말에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너무 속상해 말로 표현한다면 서로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먼저 가자고 말해 마음이 풀어졌고 한국에 가 제대로 여행을 하자고 답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당연히 한국은 그럴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케이트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마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발 중국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렇게 중국 공항에서 다시 한국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가까워 몇 시간 걸리지 않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공항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케이트가 활짝 웃더니 자기가 듣던 한국말이 맞다고 여기가 한국이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억양이 높아 정신없게 들리던 중국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에 따라 목소리의 높이는 달랐는데 상대적으로 차분한 듯 일정된 톤으로 이야기하는 한국말들이 들렸죠. 공항에서의 분위기는 중국도 크게 나쁘지 않았기에 공항을 빠져나가며 전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밖 공기 오염이나 택시기사의 바가지 요금, 숙소의 과잉 친절이 입에 넣는 금액 요구로 이어지는 등 이미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 도착해 숙소를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서울이 큰 도시라 공항에서 이동도 쉽고 숙소를 찾기 쉬우니 이동하면서 숙소를 정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저 역시 찬성하고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가 모여있는 곳으로 갔죠. 그랬더니 케이트가 절 불러 세우며 한국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 낫다는 말을 하더군요. 전 미국 지하철 내 노숙자들로 인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 말자고 이야기하려다 그냥 말았어요. 괜한 말로 겨우 회복한 사이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케이트를 따라 한국 지하철을 탑승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저렴한 요금에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영어 안내가 되어 있어서 서울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더군요. 신기하게 지하철 내 인터넷이 제공되어 구글 지도를 통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쉬웠어요. 감탄사를 내뱉으며 케이트랑 옆에 나란히 앉아 서울에서 머물 곳을 찾아야 했죠. 사진으로 보이는 곳 중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깨끗한 곳을 찾았어요. 지난번 연변처럼 혹시 모를 상황을 생각해 세 군데를 찾았죠. 방문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에서 도착한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였죠. 여럿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빈 방이 상대적으로 많아 쉽게 찾을 수 있는 숙소였어요. 그렇게 예약하고 도착한 게스트하우스에서 6인실이 아닌 2인실 방을 안내해 주더군요. 가격 차이가 있던 걸 분명히 아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2인실로 안내하는 걸 보고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도 연변과 똑같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가는 숙소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희 6인실을 예약했다고요? 그러자 숙소 주인은 비수기라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 편하게 이용하라며 추가 비용은 없다고 웃었어요. 전 놀라서 케이트를 바라봤고 케이트는 당연하다는 것처럼 환하게 웃더군요. 마치 한국이 케이트의 오랜 친구인 것 같았어요. 표정에서 느껴는 건 내 친구 한국은 이렇게 친절해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첫날부터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심 속의 공기가 나빠 계획한 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변경된 일정을 다시 찾기 위해 인터넷을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 미리 찾아온 경로대로 앞당겨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중국 일정이 틀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왔고 이동 중 잠깐 검색을 통해 그날 일정을 만들어 갔거든요. 제 원래 성격대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는 가능한 게 참 신기했어요. 식사를 하고 케이트랑 앉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일정을 검색하면 충분히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었죠. 가격이나 거리, 전체적인 평까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사기를 당할 일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관광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케이트가 좋은 추억을 남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에게 더 즐거운 여행이 되더군요. 항상 계획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겪게 해준 곳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왔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간 여행보다 훨씬 더 재밌던 한국. 내년에도 케이트와 한국으로 여행 오기로 약속했답니다. 중국에 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그녀의 선택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 여행을 했던 친구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에서의 여행으로 인해 좋은 기억을 만들었다니 참 다행인데요. 나중에도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